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차 2회 국소위치 기공학 1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에는 국소위치 개념과 기본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소위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위치는 영구치의 다수가 결손된 부위에 장착되는 치과 호출물입니다. 결손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소위치를 장착하는데요. 국소위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금속 구조물과 인공치아, 의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속 구조물은 크롬 코발트 합금이나 타이코늄 합금이 주로 사용됩니다. 인공치아는 일반적으로 레진 치아와 도제 치아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악과 하악의 결합 고경이 좁을 때에는 금속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합 고경이 좁다라는 것은 상악과 하악의 높이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결합의 고경이 낮아지는 이유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께서 치아 형태학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의 치아는 하나의 치아와 두 개의 치아가 맞닿는 일치 대 이치 관계와 하나의 치아와 하나의 치아가 맞닿는 일치 대 일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강에서 일치 대 일치는 하악의 중절치와 상악의 제2대구치 혹은 3대구치까지가 있다면 3대구치가 일치 대 일치에 해당이 되겠죠. 보여지는 그림에서는 상악의 2대구치가 하악의 2대구치와 일치 대 일치의 관계를 보입니다. 만약 일치 대 일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악의 2대구치가 탈락된 경우 하악의 2대구치는 상악의 1대구치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악의 제2대구치가 상실되는 경우 상악의 2대구치는 일치 대 일치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의 2대구치는 정출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출은 결합평면보다 튀어나오는 현상을 정출이라고 합니다. 상악의 제2대구치는 결합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은 결합평면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된 치아의 경우에 국소위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소위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장치 커넥터입니다. 연결장치 커넥터는 그림에서와 같이 국소위치의 구조물에서 여러 구성요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종류에는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을 주로 연결해주는 주연결장치와 레스트, 클라스퍼, 의치상 등을 주연결장치로 연결시켜주는 부연결장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하악의 경우 링갈바 부위가 주연결장치가 됩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바가 주연결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주연결장치는 오른쪽과 왼쪽의 구성요소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의치에 미치는 씹는 힘을 좌우측 잔존치나 잇몸 조직부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연결장치의 형태는 바 타입과 스트랩 타입, 플레이트 타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연결장치는 국소위치의 주연결장치에서 시작하여 의치의 다른 구성 요소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부위의 장치입니다. 종류에는 유도면과 시간 사이를 연결하는 수직부 연결장치와 의치상을 연결하는 수평부 연결장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수직부 연결장치와 수평부 연결장치가 부연결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유지장치입니다. 리테이너라고 합니다. 리테이너 유지장치는 국소위치의 구조물에서
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지장치에는 구강 내에서 의치의 수직 탈락 운동에 주로 저항하는 직접 유지장치와 의치의 수직 회전 탈락 운동에 주로 저항하는 간접 유지장치가 있습니다. 직접 유지장치는 클라스퍼, 고리 모양의 클라스퍼입니다. 간접 유지장치는 부연결 장치와 레스트가 포함이 됩니다. 직접 유지장치는 구강 내에서 국소위치의 수직 탈락을 주로 방지하고 측방력에도 저항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유지장치를 말합니다. 그림처럼 직접 유지장치는 금속 구조물의 일부분으로서 국소위치가 장착이 되었을 때 수직으로 탈락하려는 힘과 측방으로 움직이려는 힘에 저항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유지장치입니다. 종류에는 클라스퍼, 어태치먼트, 텔레스코픽 크라운 등이 있습니다. 간접 유지장치, 인다이렉트 리테이너는 후방 연장 국소위치에서 의치상이 하방 조직부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회전 탈락하려는 운동을 막거나 또한 간접적으로는 국소위치의 유지에 기여하는 국소위치의 일부분입니다. 레스트와 부연결 장치가 이에 속합니다. 간접 유지 장치는 그림에서와 같이 의치상이 장착되었을 때 수직 방향으로 회전 탈락하려는 운동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치아는 자연 치아의 형태를 인공적으로 모방하여 제작된 치아를 말합니다. 의치상의 상부에 식립되어 환자의 결손된 치아의 저작 기능과 발업 기능, 심미적 기능을 회복하여 줍니다. 인공치아의 종류에는 레진 치아와 도제 치아, 금속 치아 등이 있습니다. 의치상은 치아 결손부에 잔존 치조제를 피복하여 씹는 힘을 조직부로 전달 분산시켜 줍니다. 또한 의치의 유지와 안정, 지지에 기여하는 부위로 상부는 인공치아를 식립하고 하부는 조직부와 접촉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림처럼 의치상은 치아의 결손부에 잔존 치조부에 이렇게 덮여집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장착이 된 후에 상악이 교합을 했을 때 받아지는 교합압을 잇몸을 통해서 의치상이 분산을 하게 됩니다. 의치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레진과 금속 등 여러 종류가 사용됩니다. 국소위치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철식 유리단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가철식 유리단 치과 보철물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수강하는 국소위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구강해부학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내의 환자는 상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상악에 치조골이 부족해 보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치과의사가 먼저 진단을 하는 것은 상악의 경우 상악동을 진단을 합니다. 상악동을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선을 그은 곳이 상악동에 해당이 됩니다. 상악동과 치조골의 거리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작은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대한 굵고 긴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상악동 근막 거상이라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치조골을 이식하는 골 이식의 수술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간에 여러분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악의 경우는 상악의 경우와 달리 신경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까맣게 보여지는 이 부분은 이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탈 포라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해부학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골입니다. 이 부분이 방금 이 파노라마 사진에서 까맣게 보였던 이 부분이 멘탈 포라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악골의 사진에
후방 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하악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개골에는 3차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신경으로 시신경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눈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상악으로 가는 상악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으로 가는 하악신경이 있습니다. 하악신경이 하악공까지 오면 하악공에서부터 방금 이공까지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파노라마 상태에서 하악관의 표시는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악골 속에 하악관이라는 하나의 관을 통해서 하치조신경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조골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악관까지의 거리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데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례에 따라서 유리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치아가 탈락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국소이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소이치를 시술을 받을 것이고 국소이치를 장착을 할 것이고, 여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진다면 이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국소이치의 증례 환자들이 국소이치가 상당히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첨상과 개상이 요구되는 의치상을 제작하고자 할 때입니다. 첨상은 잔존 치조제에 의치상이 정확하게 접합되도록 새로운 재료로 의치상을 다시 입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상은 결합 관계는 그대로 두고 의치상만 교체하여 새로운 재료로 의치상을 전부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치아 형태학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의 치아의 구조는 바깥쪽이 범낭질로 되어 있으며 범낭질 안쪽에는 상아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가 되어 있는 치아의 뿌리 부분은 치조골이 감싸고 있습니다. 치조골의 역할은 치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빠지면 치조골은 역할을 상실해서 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국소이치를 장착한 환자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없는 부분에 이와 같은 국소이치가 장착이 되어 있겠죠. 국소이치를 장착한 환자가 치조골이 퇴축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대치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국소이치를 장착할 당시에는 치조골에 딱 붙도록 제작이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조골은 퇴축이 됩니다. 이 퇴축되는 치조골을 방치할 경우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씹는 힘이 작용을 하면 국소이치 뒷부분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여질 겁니다. 그러면 지대치로 사용했던 직접 유지장치인 클라스퍼가 치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탈락되는 힘에 저항을 하겠죠.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지대치는 뽑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첨상과 개상입니다. 첨상을 하는 재료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죠. 첨상과 개상은 국소이치를 오래 쓴 환자의 국소이치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아 결손부가 커서 크라운 브릿지를 제작하지 못할 때 국소이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치아가 결손된 부위가 범위가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증례 같은 경우는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가 빠져 있고 제1대구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브릿지를 4개의 크라운 브릿지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진단을 통해서 환자의 루트라든지 구강의 조건들이 이 4개의 브릿지를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오른쪽과 같이 유리단 부분이 큰 경우 크라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를 적용해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이지만 상악의 경우 또 상악동까지의 거리가 좁게 되면 임플란트의 시술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과 골리식이라는 그런 시술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국소위치가 적용이 됩니다. 이 밖에 양측성 치과 보철물의 의치의 안정적인 효과가 필요할 때 국소위치를 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3주차 국소위치의 구조와 국소위치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주차에는 치아 결손 상태의 분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